건강한 우리 몸. 알아야 덜 아프다. 자, 남도마실의 허준 공강대 광주 한방병원 김철영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알랑가 몰라 퀴즈 정답이 삐비였어요. 아, 삐비 예. 그 띠, 네, 띠, 때 이 부분의 뿌리를 제가 네. 먹고 이 코피가 자주 나는 것이 멈췄거든요. 아, 예. 예, 그 꼭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요? 일단 뭐 열이 음, 많거나 혈압이 음, 높을 때 코피나 뭐 눈이 좀 충혈이나 이런 게 잘 예. 생긴다고 보는데 제가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예, 어쨌든 예, 그 약재로 사용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예, 예. 먹었는데 진짜 코피가 멈춰서 깜짝 아, 놀랐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한의사가 되려면 전공서까지 해갖고 한 몇 권을 읽어야 한의사가 된다요? 그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가지고 이제 책들이 아무래도 많다 예, 보니까 예. 예, 예. 어마어마한 책을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글 한문으로 네. 한자로 된 책을 읽으셨으니 그래 오늘 이명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예, 음, 맞습니다. 이명. 예. 저도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예. 음, 그래가지고 제가 이명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예, 그 평소에 제가 그동안 운동이나 이런 예방적인 측면을 계속 강조드려 써가지고 예. 그래서 이명 말씀드리기 전에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아, 예, 좋습니다. 예, 재미있겠습니다. 예. 음,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의 허준이라든지 예, 그리고 중국의 그런 화타, 삼국지에 나오는 그 화타 하면 이제 많이들 들어보신 그런 예, 사람들인데요. 예. 그런데 중국 고대에 화타만큼 잘 알려진 명의 편작이라고 하는 그런 아,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편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 편작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편작은 삼형제 중 막내였는데 이 삼형제가 모두 의사였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편작이 워낙 유명하니까 편작을 불러서 예, 이제 물어봤습니다. 삼형제 중에서 누가 가장 의술이 뛰어난가를 물어봤는데 네. 그러자 편작이 대답하기를 첫째 형님이 가장 뛰어나고 둘째 형님이 그 다음이고 본인은 가장 의술이 부족하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음, 그러자 왕이 얘기하기를 천하에 알려진 사람은 당신인데 음, 왜 자네가 제일 이렇게 의술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작이 대답하기를 큰형님은 환자가 아픔을 느끼기 전에 얼굴빛을 보고 장차 병이 있을 것을 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병이 오기 전에 병이 날 것을 알고 병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얘기죠. 아,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은 아파 보기도 전에 치료를 받게 되니까 본인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형님은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아, 그리고 둘째 형님은 환자의 병세가 미약할 때, 예. 그러니까 병은 들긴 했지만은 병세가 미미할 때 그 병을 알고 치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둘째 형님이 굉장히 사소한 병을 고쳤다고 생각을 하지 큰 병을 미리 낫게 해줬다고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둘째 형님도 명의로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아, 그래서 왕이 그러면 편작 자네는 어떻게 유명해졌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편작은 자신은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을 호소한 후에야 그제서야 비로소 병을 알아차리고 치료를 하는 건데 아,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큰 병을 치료받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래서 음, 본인이 명의라고 알려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운동이라든지 식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편작의 첫째 형님, 둘째 형님 같은 의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할 때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감동스러운 네, 이야기입니다. 정말 책 한 권을 읽은 것 같아요. 아, 미리미리 준비한, 이 안에 다 들어있네요. 예, 그 맞습니다. 중요성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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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면 이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 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이제 바람 소리가 그렇게 나가지고 네, 네. 한 달 전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아, 한 달 예, 전에. 예. 예, 그런 것이 이명인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은 외부적으로는 소리가 없는데 본인한테만 들리는 그런 주관적인 증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바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는 귀뚜라미나 매미 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는 호루라기 소리 등으로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게 연세가 조금씩 드실수록 흔해진다고 볼 수가 있고 통계적으로 60세가 넘어가면 10명 중에 3명, 10분 중에 3분한테서 이명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오, 그리고
요런 우리 그 질환적인 이명 이외에 그런 이명을 유발할 만한 질환이 없는 분들도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명이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금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한번 겪어서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이명이 있었는데 다시 증상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럴 때 이제 예방법이나 뭐 이런 궁금한 점 있으면 샵 9930으로 남겨주세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지정남의 남도마시 참여코드 9930으로 들으시면 언제나 무료입니다. 거기에다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은 어째서 네. 왜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 이명의 원인이 정말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가장 흔한 것은 난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리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신경을 청신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청신경이 특정 원인에 의해서 또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노화가 돼서 난청이 오고 이로 인해서 이명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르신들한테서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방에서는 이제 이명의 원인으로 신정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해서 또는 기혈이 고갈돼서라고 보는데 이런 신정이나 기혈이 고갈됐다 이런 표현들이 다 노화와 관련된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소음에 장시간 노출돼서 난청이 오고 그 후에 이명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는 이제 젊은 층들 이어폰 많이 끼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가 있다고 보시면 정말, 되겠습니다. 예. 네, 또는 이제 중이염 같이 귀 속에 이상이 있어서 이명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중이염을 치료하면 이제 이명이 좋아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돌발성 난청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발성 난청으로 인해서도 이명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청에 의한 이명이 제일 흔한데 이런 경우는 난청을 유발하는 질환을 치료하거나 보청기를 쓰시면 좋아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명이라고는 하기는 좀 애매한데 움직일 때마다 귀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든지 움직일 때마다요? 예. 그리고 불편하다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고 불편하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귀 속을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미경이라는 장비를 이용하면 쉽게 귀 속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쪽이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움직일 때마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는 이런 분들을 거미경을 가지고 귀 속을 보면 의외로 큰 문제가 아니라 귓밥 같은 게 가득 차 있다든지 또는 어르신들은 이제 부러진 면봉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이물질만 빼내면 바로 호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메 세상에. 아니 저는 이제 그 젊은 친구 제 아들 같은 경우에 예. 이어폰을 이렇게 딱 하면은 밖에 소리는 안 들리고 자기 음악 소리만 들리는 그런 이어폰이 요새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어폰 사용법이 어떻게 해야 좀 이명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하셔야 될 게 우리 그 자면서 이렇게 이어폰 끼고 주무시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잠이 들어버리면 그런 소음에 정말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말 안 좋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시끄러운 환경에서 이어폰을 가지고 소리를 들으시면 그게 잘 안 들리다 보니까 볼륨을 키워서 들으시잖아요. 근데 귀로 들어오는 그런 그 소음 자체는 이제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도 이제 이명이 잘 오실 수가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하루에 뭐 어느 정도는 이어폰을 써도 괜찮고 그게 주파수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소리를 좀 크게 하면 당연히 좀 짧게 들으셔야 되고 근데 가능하면 이제 그 자체를 크게 들으시는 거를 피하시는 게 좋지만은 그래서 일단 소리에 따라서 다른데 좀 들릴 정도는 되되 이제 소리를 좀 작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들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는 자면서 이게 지하철이나 기차를 타보니 다 이어폰을 끼고 예, 맞습니다. 다 예.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명 중에서도 이런 이명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명이 우리가 흔히 매미 우는 소리나 삐 하는 이런 소리가 제일 흔한데요. 근데 이런 이명 말고 만약에 심장이 뛰는 것처럼 이게 박동성 이명이라고 하는데 둥둥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맥을 짚어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맥이 이렇게 박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리듬으로 이제 귀에서 둥둥 소리가 나면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요? 그래서 이게 박동성 이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혈관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게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고 하시면 바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관이 좁아졌다든지 또는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뇌경색 그런 중풍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돌발성 난청에 의한 이명도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돌발성이라는 말이 사실 원인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일단 난청이 수시간 또는 한 2, 3일 내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시면 이런 돌발성 난청일 수가 있고 그러면 바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통계적으로 돌발성 난청이신 분들의 3분의 1 정도만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정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은 되는데 네. 좀 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시고 나머지 3분의 1은 계속 이제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그런 상태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명이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예, 맞습니다. 막 머릿속에 오일장이 서갖고 욱작묵작 해가지고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기에 빨리 발견해서 병을 빨리 찾는 게 맞습니다. 무슨 병이든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명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외 다른 것도 또 다른 이명으로 좋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심하셔야 될 이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종양에 의해서도 이명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양에 의한 이명은 종양이 생긴 부위에서 그러니까 청신경이라고 하는 부위에 종양이 생기면 이명이 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들리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종양이라고 하는 게 그 청신경에 생긴 종양은 양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양성이기 때문에 여기저기로 전이되진 않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명이 있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하면 이런 종양인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명이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다는 했더니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네요.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명이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2명 그 머리 숫자를 써가지고 2명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뇌할 때 그 뇌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은 머리 특정 부위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호소하시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무서워요. 근데 이게 뇌명이라고 하니까 그 뇌라는 단어 때문에 뇌 쪽에 큰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명 자체가 또 뇌명, 2명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이명으로 분류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뇌명 혹은 2명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통계를 내봤을 때 실제 뇌 쪽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약 2% 정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뇌명이 들린다고 해서 이명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뭐 박동성 이명이나 돌발성 난청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지 뇌명 2명이라고 해서 심각한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명하고 소리가 들리는 위치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명이 이 환청하고 환청이라고 보면 되냐? 이런 질문을 하던데. 그래서 이게 귀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환청하고는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명은 삐 소리가 난다든지 윙 같은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 환청은 음악이나 목소리 같이 의미가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 이명은 들릴 수가 있는데 이제 환청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환청이 들린다고 하면 그거는 정신과적인 질환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환청이든 이명이든 한번 겪어보니까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막 정신이 산란해져가지고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자, 오늘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김철현 과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궁금한 점 있으면 샵9930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최정남의 남도마실에 문의 남겨주세요.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장명서의 대나무숲 듣고 올게요. 장명서의 대나무숲 듣고 왔습니다. 이런 음악만 들으면 귀에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이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젊은 분들도 꽤나 계셨거든요. 스트레스가 영향을 많이 줍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히 한방을 찾는 분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이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 난청으로 인한 이명 같은 경우는 그 뭐 청력 검사 해보고 이런 원인 진단을 양방에서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양방에서 해결이 되는데 네.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는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한방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많이 그러실 수가 있죠. 잠도 못 주무시고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으셔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면서도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이 상황까지 오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다고 3개월 차 그러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장기화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게 우리가 근데 이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다른 질환 그 통증 있잖아요. 네. 통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이 생존에 필수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아프면 그게 치료가 안 되면 계속 아픈 건데 네. 이명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사실 적응을 잘한다고 보거든요. 몸에 그래서 처음에 이명이 있으신 분들이 뭐 이것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명 크기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데 그게 생활하시다 보면 적응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잘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일단은 주의하셔야 될 게 3개월 되셨는데 그게 3개월 동안 서서히 심해지진 않았는지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박동성 이명이나 이런 건 아닌지도 보셔야 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병원에 좀 가라앉게 그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수영을 제가 예전에 다녔는데 물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주나요? 근데 우리가 이 귀로 외부에서 들어가는 물 같은 경우는 이 고막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코나 이런 쪽으로 들어간 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이 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좀 더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코로 싶습니다. 들어갔을 때. 예. 그래서 그 아기들이 코감기에 걸리면 중이염이 잘 그쵸, 오는 게 그쵸.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수영할 때 그렇긴 하지만은 너무 귀 속에 물이 자주 들어가면 그래도 좋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목욕탕 갔다 와서 항상 귀 면봉으로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막 닦거나 이런 행동은 별로 좋은 게 아니겠네요. 아니요, 그거 자체를 너무 강하게만 하지 않으시면 너무 깊이 넣어가지고 막 자극하지만 않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시끄러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귀마개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네요. 필수적이라고. 그래요. 이야기 나온 김에 예방법 어떻게 해야 예방이 될까요? 그래가지고 딱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큰 소리가 나는 환경에서 계시는 분들은 귀마개 같은 거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큰 소리가 나는 환경을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 왜냐면 난청이 오게 되면 이명도 같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좀 염분이 많은 짠 음식이라든지 카페인 같은 경우도 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예 안 드실 필요는 없지만은 지나치게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 또 더군다나 이명이 있으신 상태라고 하면 더더욱 줄이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라든지 잘못된 자세 때문에 이런 머리나 어깨의 긴장이 심해지면 우리가 그런 귀로 가는 혈관도 수축하게 돼서 혈액순환이 감소해서 이명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목 부위나 어깨 부위를 그래서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면 좋으시고 긴장된 정도가 심하시면 이런 침 치료 같은 방법으로 긴장된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침도 아주 좋겠네요. 네. 그럼 선생님 그 스트레칭 방법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방법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그래서 그 쉽게 말씀드리는 방법은 저희가 귀를 많이 괴롭히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귀를 괴롭혀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침도 혈액순환 목적인데 손으로 이렇게 뭐 귀도 많이 만져주시고 그다음에 목 부위도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꼭 특정 부위라기보다는 귀 자체를 많이 이렇게 좀 만져주시면 살짝 뭐 꼬집어도 주시고 그러시면 또 그런 것들이 야구 선수들은 좀 이명을 얻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시합할 때 귀를 많이 만졌어.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이명이 일단 발생을 하면 한의학적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네, 그래서 양방이든 한방이든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양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통계적으로 난청이 원인으로 제일 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양방을 가시는 분들은 주로 이 난청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같은 곳에 먼저 들러서 이런 난청인 경우는
이제 발견이 되고 거기서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이상이 없고 그런데 본인은 이명이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한방까지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성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스트레스성 이명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결국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혈액순환의 저해를 초래해서 이명을 유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침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그렇게 근육이 풀리면 혈관도 이렇게 이완이 되기 때문에 귀 쪽의 혈액순환이 개선돼서 이명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한약들을 통해서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 기록을 보면 조선의 역대 왕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명이 많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죠. 생존에 예.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예, 왕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기록되어 있는 게, 선조나 인조는 주로 침으로 치료를 했다고 하고, 영조는 한약 복용으로 이명을 치료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왕도 너무나 힘든 자리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치료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이명은 좀 사람이 적응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명을 자연스러운 소리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떤 연구가 있냐면, 이명이 있는 분들한테 본인이 느끼는 이명 소리보다 조금은 더 큰 소리를 계속해서 이명 대신에 계속해서 들려줬더니 오히려 더 편안했다고 하시거든요. 따라서 이런 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이명이 스트레스로 인한, 그래서 이제 귀를 좀 많이 괴롭히고 네, 스트레칭 많이 해주고 좀 스트레스를 좀 덜어내는 좀 그런 작업도 개인적으로 필요하겠네요. 네.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아스피린 그 약을 복용을 하면 네. 이명 치료에 도움이 되냐? 그 아스피린도 이제 혈액순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혈전을 생기지 않게 하는 아스피린인데, 그래서 아스피린, 저희가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뇌경색 환자분들이 다 아스피린을 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게, 양방에서 말하는 혈액순환은 혈전 안 생기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실 수가 있긴 하지만은, 근데 또 아스피린 부작용이 이런 위장관의 출혈 같은 걸 유발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뭐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명이 왜 생겼는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명. 아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증이 많은데 많은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정말 그 아까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편작 이야기처럼 두 형님처럼 진짜 이거 뭐 혈액순환도 잘 하려면 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또 운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식단 잘 관리하시고요. 그래요. 아유,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이명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 자세에도 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도 오래 나눴습니다. 아유, 오늘 또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김철영 과장님 보내드리면서요. 아비오의 단계 들을 텐데요. 또 이 시간 통해서 특정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한의학을 한해서 이 특정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언제든지 그 문자 남겨주십시오. 우리 남도마실의 허준 김철영 과장님께서 술술술술 잘 풀어주실 겁니다. 자, 음악 듣겠습니다. 선생님 살펴가시오. 예, 감사합니다.